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여수시가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정기명 시장의 북콘서트를 알리는 현수막은 아직까지 도심 곳곳에 걸려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폐기물 박스에 현수막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설치됐던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최근 철거한 물량만 대략 1000여 장.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정기명 시장의 북콘서트를 알리는 현수막은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펜스 등에 걸어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특히 회전교차로와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에 정 시장의 현수막만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떼려면 같이 다 떼고 똑같이 두든지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여수시는 정 시장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며 다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가 철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구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 시장의 북콘서트가 열리는 날은 오는 10일. 여수시는 철거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독 정 시장의 현수막만 단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볼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되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SK그룹 데이터 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이곳에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 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 원대. 앞서 추진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5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 정부와 함께 방향 정책이 잘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서버 집적 시설이 아니라 전력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에너지 전주기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조성됩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에너지 분야 데이터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실증 사업이 차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이 최적지로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전력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더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까지도. 최근 출범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기후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전략전담 TF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 KDN. 때문에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은 TF에서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 구상의 사실상 첫 실증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지에서 AI와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에너지 수도를 향한 전남의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 9,375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과 미국, 중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해외 판매망을 확충하고 신흥시장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여수 웅천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2일 정식 개관합니다. 사업비 106억 원이 투입된 웅천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25m 길이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수영 강습과 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의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 행정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여론 기조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회동 이후에는 논의가 급격히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통합 방법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4년 뒤 추진해야 된다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의원의 입장이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지지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역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신정훈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통합 신중론에서 적극적인 통합 추진 의사로 바뀐 겁니다.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광주 전남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권양혁 의원도 통합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다음 달 통과될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와 재정 자율성 강화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통합을 하면서도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통합 의지와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여론의 힘이 실리자 통합의 속도를 내는 쪽으로 급속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민투표에 나서자는 주철원 의원과 광주 중심의 통합을 우려하는 김문수 의원은 통합 방식에 조금 결을 달리했습니다. 또 광주 중심 쏠림으로 농업이라든가 문화, 의료,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농어촌이나 소도시 유지에 전남 소외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찬 이후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정치권의 생각과 통합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와 전종덕 의원, 호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을 넘어 500만 호남 대통합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 경제 공동 운명체로서 500만 호남 대통합을 실현해야 호남 번영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도 의회가 어제 김영록 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해 광주 전남 특별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당초 의원총회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양시도 국회의원 간담회 이후 김영록 지사의 설명을 들은 뒤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30년 넘게 표류해온 무한반도 통합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 규모를 키워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통합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됐던 무한반도 행정통합도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은 1994년 이후 모두 6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무안군 주민 반대와 자치단체 간 이해 충돌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추진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목포시장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목포 신안을 먼저 통합한 뒤 무안까지 확대하자는 2단계 통합론과 영암까지 묶는 서남권 대통합론, 속도보다 절차와 결과, 주민 동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민간 논의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다면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법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군민 뜻에 따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안군수 출마 예정자들 다수는 여전히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합니다. 통합 필요성보다 무안시 승격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차례 무산됐던 무한반도 통합 문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어제 광양시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는 말이 아니라 성과이며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해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광양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이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포스코 주택단지 이전을 통한 미래 첨단 산단 조성, 광양만권의 경제생활 공동체 완성, 광양문화관광의 허브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집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순천시는 만족도가 높았던 건강식사, 식재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역 내 13개 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직원 사칭 계약, 물품 대금 요구 사기가 재발해 지역 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새해 들어 공사 직원을 사칭해 명함이나 허위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 물품 납품,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어 지역 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